찰토 또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진님 혹시 이 지금 리스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리얼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뭐 저 당시엔 못 봤고 저 당시에 그냥 그 뒤에 오늘 얘기할 회사에 대한 그렇죠. 스토리를 들으면서 봤죠. 맞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오바마 시리얼과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당선됐을 때 그 상대편 공화당 쪽에 그 대선 주자였었던 맥케인 후보를 빗댄 풍자는 아니고 약간 그 캐릭터한 그 시리얼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원래 저렇게 하면은 초상권 위반으로 고소미를 먹을 텐데 시리얼이 아니라 집에 고소미가 배달될 텐데 전혀. 제가 봤을 땐 저거는 약간 귀엽게 봐줬다. 귀엽게. 그리고 저게 정말 스마트한 게 뭐냐면 양진영을 해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만 해줬다 혹은 민주당만 해줬다 하면은 뭐 그렇지, 약간 저런 것 때문에 또 고소미 날리면 그렇죠. 지지율에 또 안 좋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재밌게 캐릭터 한 거는 좋았다. 근데 이게 한 이유가 있었죠. 이 한 이유가 당시 이제 에어비앤비가 사업 초기 시즌이었는데 투자가 너무 안 도는 거예요. 그때 진짜 투자가 씨가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돈을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이 계속 필요한데 이제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럼 시리얼을 팔자.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으로 굳이 따지자면 뭐 굿즈 산업 한 거죠. 아니면은 뭐 D2C를 한 거고 디렉트 컨소머를 한 거니까. 지금 그러면 많이 안 살 것 같은데. 많이 살 수도 있죠. 요즘 또 많이 안 살 것 같은데. 양진영의 이런 그 밈을 또 재밌어 하시는 지지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니 저분들만큼 많이 안 팔릴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저는 저거 보고 느꼈던 게 엄청난 스토리텔링이다. 왜냐면은 시리얼 팔아도 얼마나 돈 벌겠냐. 그렇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리얼 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시리얼을 급하게 급주해서 만들었어. 저들은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당연히 저 밑에 맞아요. 포장지는 잘 만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시리얼이 얼마나 맛있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무리 기성품을 썼다고 해도 그 비밀이 이제 밝혀질 건데 일단 저거의 의미는 사실 뭐냐면 에어비앤비라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그 스타트업의 뭐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생존해내는 그 힘. 맞아요. 전 그거를 좀 이번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가져온 얘기죠. 근데 이재명이랑 윤석열 그 대선 후보한테 저걸 쓰면은 바로 고소미가 하는 게 두 분이 또 변호사랑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죠. 법조계 출신이어서 잠깐 생각을 했지만 안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러려면 근데 무서운 검사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에어비앤비라는 스타트업 지금 테크 기업이죠. 여기에 어떤 생존하는 능력을 봤을 때 이게 참 좋은 스토리텔링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일단 들고 이게 만드는 그때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성품이에요. 여기다 기성품을 따가지고 내용물만 나온 맞아요. 기성품을 가져다가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이 두 분이 공동 창업자 두 분이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 여기서 독일을 동시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도 잘 나가는 게 있고 못 나가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잘 나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약간 질문의 의도는 아니에요? 질문 예상이랑 비슷해요? 일단 나는 질문을 했으니까 약간 예상과 반대로 나올 걸 생각해요. 그러겠네요. 맥케인 후보가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실제로 그래서 오바마 시리얼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거는 거의 완판 수준이 됐고 그럼 이제 시리얼이 맥케인께 남잖아요. 공동 창업할 돈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시리얼만 먹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성품을 가져다 이렇게 패키징을 자기가 실수를 했던 거. 이 티셔츠 보시면은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트위터 티셔츠입니다. 이게 트위터 옛날 초창기 때 자기네들 약간 굿즈 비슷하게 만들었을 때 했었던 티셔츠가 저거라서. 티 살 돈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굿즈를 계속 받아다가 생활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에어비앤비 본사를 가면 아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기회가 돼서 에어비앤비 본사를 가게 되면 요거를 한번 또 보고 싶은데, 자, 오늘 얘기할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가 팬데믹의 수혜를 본 정말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있죠.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배달 쪽인데, 배달은 뭐 우리나라는 뭐 당연한 거지만 해외 같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배달 스타트업에 굉장히 큰 흥황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딜리버리 히어로라던가, 그다음 도어대시, 그다음에 배달은 이제 음식 배달 말고도 이제 카트 배달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쪽 카트 배달 그 서비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가 호황을 누렸는데, 반대로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죠. 공간 사업자니까. 공간이고 더구나 여행. 팬데믹 때 여행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최근에 에어비앤비가
코로나를 뚫고 사상 최대 매출과 순이익을 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마우스가 확실히 위드 코로나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를 뚫고 사상 최대 매출과 수익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에어비앤비의 매출이 1년 전보다 한 67% 증가한 22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은 2조 규모 되고요. 순이익은 280% 증가한 8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9,800억 원 정도, 한 1조가 좀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에어비앤비가 있는 그 시장은 호텔 리조트 쪽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다른 호텔 리조트의 매출이 한 6,100억 달러, 한 720조 원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꽤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에어비앤비가 이번에 에어비앤비 2021 겨울 업그레이드를 냈어요. 저게 뭔가요? 이게 새로운 기능이 이번에 출시됐다고 또 이제 소개를 해줬었던 그 자료예요. 약간 느낌이 메타버스 느낌인데? 이따 메타버스 키워드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에어비앤비가 여행이잖아요. 메타버스 키워드를 갖다 붙이기 핏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체스키 형님, 저 CEO 이름 체스키거든요. 체스키 형님은 브라이언 체스키.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어찌됐든 겨울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발표를 했던 거고 올해 초 5월쯤에 네. 2021년 업그레이드 한번 했어요. 그래서 5월에 했었던 거는 한 100개 정도의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혀졌고 이번에는 50개 정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약간 이 에어비앤비 결국 메타버스 코인에 올라탔네요. 그거는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021년도 겨울 업그레이드, 자 이번 최근에 가장 발표된 그 내용부터 좀 같이 언급을 할게요. 웹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는 그 이미지거든요. 네. 따온 건데 그 발표 영상을 보면은 한글화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에어비앤비 코리아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 월급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겨울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새로운 기능들이 이번에 에어비앤비 추가를 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생존하는 이들의 힘, 생존해내는 이 힘을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업그레이드는 체스키 형님이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은 멀리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 전기차인데 BMW 차인가 그랬던 걸 제가 어느 페이지 기억하고. 광고 같네요. 완전 광고 형태로 해요. 그래서 되게 길지는 않고 그 한 5분, 10분 다녔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되게 이쁘게 화면을 잘 뽑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땐 재택근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든 우리가 갈 수 있는 세상이 됐고 네네.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일을 하는 재미,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재미를 우리 알게 됐는데 기술이 우리가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해줬고 네. 그럼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줬다라고 하면서 50가지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고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네네네. 한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주요 키워드 한 4개 정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플렉스 기능을 얘기했어요. 네. 이 기능을 5월에 발표했었던 그 기능에서 일단 먼저 나왔었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요즘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플렉스는 나 프리해. 나 오늘 밤 여유로워라는 어떤 애티튜드로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면은 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에어비앤비 그 호스트가 제공하는 그 숙소를 검토를 해서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어찌됐든 멀리 갈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네네. 생각을 하니까 아이플렉스를 기능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아니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기간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리하우스라던가 A프레임이라고 해서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집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섬을 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 딸린 집. 그 다음에 정말 오프그리드라고 해서 그냥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딱 그거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럭셔리, 정말 하이엔드. 이번에 제프 베조스가 그 주택 하나 큰 거 샀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어떤 정말 럭셔리용. 그 다음에 감자 모양의 집, 뱀 모양의 집, UFO 모양의 집, 약간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필터까지 딱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시간적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보통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아니면 제가 일주, 이렇게 여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빌릴 수 있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특이한 집들을 보여주고 거기를 내가 원하면은 갈 수 있게 해주는 곡이. 그냥 특이한 집 필터가 하나 추가된 거네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특이한 집. 특이한 집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을 갈 때는 뭐 오늘부터 2박 3일, 오늘부터 뭐 일주일 이렇게 딱 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뭐 모레 떠나는 건데 당장 뭐 한 달 뒤에 떠나는 건데 내가 어차피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묶여있는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여유를, 그러니까 기간적인 거를 설정을 안 해도 매력적인 집들을 보여주게 하니까 그런 아이플렉스 기능, 그게 좀 강화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약간 저건 좀 장기 렌트 형태가 많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달 살기라는 표현이 되게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번역 기능 강화 해가지고 보통 이제 리스팅 올리는 게 그쪽 언어로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어로 리스팅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해외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검색을 할 때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 정도의 기능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게 좀 강화가 돼가지고 조금 더 심리스하게 좀 더 잘 번역이 된다. 그래서 지금 62개의 언어로 좀 제공이 되고 있다 하고, 그다음 리뷰도 이제 번역이 좀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돼서 리뷰도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리뷰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되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들 수 있는 리뷰들을 올리게 하는 거. 우자를 써야 되는데 삐자를 써도 우리 알아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번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번역 기능이 강화된다. 리뷰가 중요한 회사니까. 맞아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장애인 필터 기능. 요거는 이제 약간 ESG 좀 다른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원래 에어비앤비가 이런 쪽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기능이 사실 되게 잘돼 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필터 기능에서 13가지 항목을 제공을 하고 내가 거기에 뭐 들어가면은 이제 그걸 선택을 하면은 그게 가능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하시는 분들은 계단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문턱이 일정 수준 낮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까지 제공되는 기능이 있고, 또 이거에서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힘을 주고 있냐라고 보면은 일단 2명의 검사관이 그 호스트가 올린 그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 어떤 그 시설 같은 경우를 리뷰를 한 번씩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 이미 에어비앤비에서 그냥 호스트가 올린 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검사관이 직접 필터링을 해서 검사까지 해준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속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재택근무가 이래서 저는 이번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하지. 미국이나 뭐 프랑스 어디에 있는 뭐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있는 집을 봤는데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도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다 빠르지 않아. 맞아요. 정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갔는데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와이파이가. 그냥 나는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그거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테더링 잡아요. 테더링도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속도도 느리고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확인할 수 있고, 호스트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에어비앤비 어플에서 그 버튼만 누르면은 우리 집의 와이파이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도 바로바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 확인도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어 커버 얘기를 합니다. 에어 커버는 그 애플에 있는 그 기능 있잖아요. 애플 제품을 사면은 그 얘네들이 보험 해주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애플 그거는 애플 케어, 애플 케어네요. 애플 케어 같은 경우는 유료잖아요. 되게 비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비싸. 에어 커버는 일단 무료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건 호스트분들을 위해서 $10,000까지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익 손실 보상,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을 이제 좀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게스트분들이. 그럼 반려동물들이 너무 귀엽지만 또 이제 막 벽을 긁어놓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보상을 해주고, 전문 청소도 가능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클레임을 거는 게 보통 한 좀 짧았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7일 정도였는데 14일로 좀 연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집을 뒤집어 놨는데 바로 내가 체크아웃 하자마자 다음날 상대님이 하면은 호스트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로 클레임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4일이라는 기간이 생겼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 라고 해서 이번에 겨울 업데이트, 그럼 이거 이외에도 좀 40개 이상의 50가지에 가까운 되게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에어비앤비 참 빠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좀 일상적인 업데이트긴 했네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되게 파워풀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전 에어비앤비가 되게 잘 봐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도화된 느낌? 굉장히 니치하게 고도하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와이파이 속도는 되게 위트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았던 거는 아이플렉스 기능. 저게 우리가 가끔씩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주위에 뭐 있는지 본다고 하잖아요. 시간 보내는 것처럼. 근데 아이플렉스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럭셔리 홈이나 막 그런 뭐 제품이라서 집 같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좀 돈 내고 가기 좀 그렇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1박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보는 재미가 있다. 보는 그렇지. 재미가 있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는 플렉스블리티, 그러니까 유연성,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약간 요게 키워드가 아니었나라는 네네.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요게 그 번역해주는 그 기능에 관련해서 요게 샘플이에요. 거기 이제 웹사이트에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어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프랑스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물의 집 피드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번역만 했을 때는 예전 버전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더 좋아진 고도화된 번역 엔진을 사용을 하면은 해변과 인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언어가 특히 이제 번역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해졌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파파고 쓰셨나? 파파고보다 더 파워풀할 수 있다. 파파고 영어에서 한국어는 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른 언어는 모르겠는데 영어에서 한국어는 에어비앤비 요거 그래서 여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에어커버 기능은 아까 얘기했죠. 에어커버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호스트를 배려하는. 왜냐면 저런 거 솔직히 여행 가가지고 게스트들이 아기를 갖지 않아도 거기에 뭐 물건들 사고가 날 수 있죠. 파손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커버해준다는 거잖아요. 공짜로. 애플은 돈 엄청 내. 너무 비싸. 애플케어 비싸요. 안 하기도 애매하고 하면 좀 뭔가 배 아프고. 그리고 애플케어 같은 경우는 내가 애플케어를 들어도 뭐 그거를 뭐 수리를 받고 그럴 때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법도 통과됐죠. 원래는 그 정식 애플 에센터는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일반 데에서도 똑같은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 법이 개정돼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어커버는 무료입니다. 근데 우리 뭐 등록을 하는. 근데 이번에 또 스티브 잡스 얘기할 거니까 그것도 그렇죠.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에어커버는 저도 호스트한테 되게 좋아요. 호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부동산이라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갖고 있는 그 규모라고 해야 되나? 그 피해 규모도 더 크다 보니까 저도 에어커버는 호스트 어쨌든 에어비앤비 같이 양단을 다 가져가야 되는 왜냐면 호스트가 계속 들어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계속 들어와 줘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스트 관리도 되게 중요한. 또 저기에서 또 괜히 인색하게 굴면 소비자가 기분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가 좋은 이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약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우스를 잘 못 움직이시네. 마우스가 좀 뻑뻑하네요. 그러면 이제 당연하겠지만 그럼 왜 이제 잘 됐을까? 우리가 좀 같이 에어비앤비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당연한 거지만 여행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올해 3분기 예약된 총 숙박의 한 40% 정도가 집에서 300마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로 하면 4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는 뭐 전원이라고 보통 하는 시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교외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데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는 거를 에어비앤비가 데이터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도시 여행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하는 어떤 그런 대도시로 이제 더 이상 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 근데 중소도시만의 그런 매력들이 또 있거든요. 특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소도시만에 갖고 있는 약간 그 나름의 매력들 이게 바이브가 있죠. 바이브가 있죠. 그런 게 때문에 2019년 3분기에는 상위 10개 도시, 그러니까 되게 대도시들이 위주였겠죠. 거기에 에어비앤비 매출이 한 11%를 차지했는데 올해 3분기에는 이 비율이 6%로 하락했다. 즉 대도시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게 교외 지역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재택근무 얘기를 하면서 구글 타워호수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알죠. 여기 타워호수예요. 이게 타워호수예요? 여기가 타워호수입니다. 죽이네. 제가 타워호수 이미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정말 잘 나온 것 중 하나는 뭐 선별한 거긴 하지만 정말 이쁘더라고요. 저 약간 겨울에 찍었나 봐요. 약간 눈이 좀 덮인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타워호수가 어디 있냐? 약간 산맥 쪽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제 타워호수가 여기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동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실리콘밸리라던가 그러니까 베이에리아라고 보통 불리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요 거리예요. 요게 5시간 가는 거예요. 부산 가듯이.
그러니까 약간 산맥 쪽에 있어서 약간 좀 추위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약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게 약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약간 저런데 밤 되면은 불 다 꺼질 거 아니야. 엄청 껌껌할 거 아니야. 거기서 이렇게 막 되게 텍사스. 그런 고즈넉함, 조용함, 그리고 딱 내가 그런 코딩을 거 좋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눈을 그 영향은 뒤에 되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또 저기 나름의 커뮤니티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되게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런 곳으로 많이 여행을 가고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중요하겠네. 저렇게 그렇죠. 와이파이가 터지는 안 게 터질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좀 더 교회죠. 우리가 예전에라면 안 갔을 것 같은 그런 얘기도 하고 마우스가 참 이게 어색하네요. 이게 못하는 건가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아니요 진짜 안 넘어가잖아. 이렇게 위로 이해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주라던가 아니면 좀 시골 지역, 교외 지역에 사람들 많이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한 달 살기도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재택근무가 구글이라던가 그런 거대 테크 기업들한테 많이 제가 팽배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방에서도 사무실 없애가지고 메타폴리스라고 메타버스 공간으로 출퇴근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트위터도 이제 뭐 거의 사무실 나오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있었던 게 뭐냐. 멀리 살면 그 지역에 맞는 임금을 그쵸, 주겠다. 그쵸. 근데 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한 달 살기나 장기 체류 이렇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다. 약간 그 GPS를 조작해야 되겠네. 또 내가 그냥 샌프란시스코 산다고 한 다음에 실제로 또 타워에서 가 있는 거야. 그다음 샌프란시스코에 GPS 해가지고 그런 것도 IP 왔다 갔다 하시면 잘하실 거야. VPN 같이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타워스를 보면 나는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돈 차이가 크니까. 클 수 있죠. 클 수 있긴 하지만 나 나도 같은 노력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5시간이 제가 아까 지도를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게 멉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가 결코 아니 이렇게 보여서 지금 가까운 거리인 거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저거를 왕복한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뭐 여행 그리고 사실 실제로도 저도 주위에 보면은 뭐 출장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생겼고 여행 얘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뭐 팬데믹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벌써 그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잖아요. 뭐 그렇죠. 괌이나 하와이도 많이 가고. 저도 뭐 해외여행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기도 다들 하고. 그렇죠. 타코님도 또 가시고. 그렇죠. 저도 이제 갈 예정이고. 다 본인이 가면서 뭐 다른 사람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어. 내 얘기 뭐 안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 되게 안 좋았죠. 이게 2020년도 5월 기사 이제 헤드라인인 건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이게 왜 2020년 5월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2020년 초에 IPO를 준비했었어요. 그렇죠. 에어비앤비가. 그래가지고 되게 그 2019년 말 이때는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저희가 당시 에어비앤비 코리아 다니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전체로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 톡옵션 받으셨대요? 아니 그 정도 그분의 급은 아니었고 어쨌든 근데 회사 자체가 좀 약간 돈도 많이 쓰는 단계였고 이때 되게 막 마케팅비도 되게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다. 2019년도 말까지. 근데 뭐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게 2020년 5월 기사인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1900명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 에어비앤비 직원의 4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체스키 대표도 당시 인터뷰했을 때 8주 만에 자신의 사업의 80%를 이뤘다. 라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했었고 우리가 저거 방송도 했잖아요. 한번 했었죠. 네. 까먹으셨을까봐. 그리고 당시 에어비앤비의 전략은 그거였죠. IPO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합 여행 플랫폼으로 가고 싶어서 뭐 숙박뿐만 아니라 뭐 항공도 못 붙인다는 얘기도 있고 이벤트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액티비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 프립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붙여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큰 뭐 마케팅 비용도 예산을 책정해 뭐 하고 있었는데 다 엎어지고 심지어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높은 고리에 대출금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에어비앤비만 힘든 게 아니라 예약이 잡혔는데 그게 다 취소되면서 슈퍼호스트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구제기금을 또 따로 만들었거든요. 에어비앤비가.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던 에어비앤비가 생존을 했다. 그래서 좀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바퀴벌레 스타트업이라는 닉네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버텨내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바퀴벌레 하긴 너무 커지잖아. 그렇죠. 이제 대형 바퀴벌레죠. 저 바퀴벌레 안 좋아하는.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 날 1년 아직 안 됐죠. 네네.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상장하던 축하드립니다. 날의 모습이래요. 축하드립니다. 항상 축하드립니다. 돈방석에 앉았죠. 돈방석에 앉았었고, 그래서 당시 공모가를 굉장히 크게 웃도는 146달러로 거래가 시작이 됐고, 장마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장마감이 됐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공모가가 당시에 68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공모가보다도 당일에만 1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당시에 메리어트랑 힐튼한테 합친 것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이제 마감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따상까지는 못하셨네. 따상까지 가진 않았지만 저 정도의 저 기간 때 작년 말 12월인데 여행 스타트업이 상장하면서 저거까지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선방했다. 한국에 오셨으면 따상하셨을 텐데. 좀 미국이니까 저거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랬어. 되게 당시에 월스트리트에서 에어비앤비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공모가가 너무 낮았다. 너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잠재력을 네네. 월스트리트가 못 봐준 거 아니냐고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분석 얘기로는 그 당시 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붐이 일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요를 그냥 예측을 못한 것 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다 너무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하거든. 합리 선택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어비앤비 상장 주가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장했을 때 살짝 올라가서 한 210 찍다가 올해 7월 때 살짝 좀 그때 코로나가 심화돼가지고 맞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때 미국이 아마 대선 끝나고 다시 오픈했다가 안 좋아졌다가 막 이랬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공급망 관리도 맞아요. 공급망 침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러다가 이제 10월 와가지고는 지금 한 200달러 좀 왔다 갔다 한다. 저희가 주식 방송은 아니지만 또 이런 거 보여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기도 약간 파올랐네요 한번 탁 쳤죠. 저 언제 우리 방송 아까 발표하고 난 이후로 오른 건가요? 저게 3분기 실적 발표 때였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저게 탁 튄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좀 틀릴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호실적이다. 굉장히 좀 잘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면은 그동안 에어비앤비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냥 기저효과 때문에 퍼센트만 올랐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호응 안 했을 텐데 최고 매출을 찍은 거니까 그 부분 높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은 여행이 그래도 제한돼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만약 여행이 풀린다고 하면은 얘는 진짜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좀 미래 확장성을 또 보고 저는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에어비앤비. 그래서 이번에 윈터 릴리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고도화. 어플 내에서의 그 경험을 끝까지 고도화시키는 그들의 집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체스크 형님을 좀 다시 봤어요, 이번에. 좀 우리가 그때 아마 에어비앤비 창업자분들이 그 랭킹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우리 했었던. 그런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체스키 형님을 넣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되게 정말 매력적이다, 에어비앤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코님 만드셔가지고 저도 죄송합니다.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언급할 거는 이제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메타버스 같이 탔나요? 안 탑니다. 에어비앤비 때 안 탄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메타버스에 올라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메타버스 올라타면 큰일 나지 이 회사는. 그렇죠. 맨날 올라오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결국은 체스키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경험이다. 네. 사람들이 최고의 경험을 누가 주느냐의 지금 그 싸움인 거고, 우리는 당분간은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일단 없다. 라고 우리는 조금 더 현실 세계에 좀 집중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에어비앤비를 해서 한 달 살기로 타워 호수를 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메타버스를 하더라도 가잖아요. 타워 호수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에어비앤비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 안 탄다라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굉장히 잘하는 스타트업이고 생존의 정말 대명사 같은 그런 스타트업이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도 역시 대단하다. 체스키 형님을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어비앤비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보다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풀리면은 또 얼마나 갈지 빵 터질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대단한 회사입니다. 오늘 댓글은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이 좀 많네요. 에어커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필터링할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부셔놓고서 그렇죠. 신고할 수도 있는 CCTV 부분이죠.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CCTV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집에 뭐를 고치고 싶은데 호스트가 왔을 때는 그냥 이거 얘네들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치. 망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어커버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는 뭐 굳이 뭐 표현하자면 뭐 체리피커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것까지 트롤들이 좀 어느 정도 계산은 하지 않았을까? 그치, 뭐 거기에 대한 필터링 작용도 뭐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전 되게 준비하면서 되게 막 정말 얘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뭐 발표한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좀 감흥이 없었지만 실적 부분이랑 확정성 부분이 좀 기대가 되네요. 진짜. 윈터 릴리스 나중에 영상을 제가 뭐 공유를 해드릴 그걸 안 봐가지고 좀 감이 안 왔나 봐. 정말 섹시하게 만들었거든요. 전 되게 매력적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또 그걸 보시면 또 생각이 그렇죠.